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3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일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죠. 보고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27일 표결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잔뜩 겁에 질린 것 같습니다. 점점 말이 많아지고 또 말이 거칠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깡패의 비유를 어제 했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한 96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모두 발언을 한 40몇 분을 하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는 이 폭력의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조작, 왜곡 이런 말을 하는 황당한 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기자 간담회가 여진을 낳고 있습니다. 여진을 낳고 있는데 주로 그 이재명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이재명이 설전을 벌인 이 기자들도 하도 황당하니까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재질문을 하면서 설전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뼈를 때렸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을 놓고 이재명이 뼈를 때렸고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고사에 빗대서 중국 고사에 빗대서 지금 이재명 법망이 촘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은 이재명의 아픈 곳을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갔는데 한동훈 장관이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재명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다는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가면 되지. 그렇게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체포동의안 이런 거 하려고 방탄국회 하고 또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 그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오늘 오전에 했던 말 본인이 떳떳하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을 그대로 하면은 되는 거다.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그 판단을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숨는 것을 넘어서 아예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면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면 당대표직 내려놓을게 했는지 내려놓을 수도 있다 했는지 당신들 이 공천을 다 보장해주겠다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불체포되게 해주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고 그 대신 당대표 내려놓는다는 것을 일종의 무슨 협상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세력이 당내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렇게 야합하거나 불체포 특권대에 숨지 말고 그렇게 떳떳하면 판사 앞에 나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도 합니다. 체포동의안 이런 말을 하니까는 어떤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다.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이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딱 수갑차고 체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삼성 회장 때도 보시면은 일단 그 사전 구속영장 실질 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릴 때는 그 피의자가 그 법원에 갑니다. 가서 본인이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이것을 검토를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검토를 할 때까지 어떤 그 구치소에 가 있거나
또 전직 대통령들은 뭐 검찰 그 정사에 가 있거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단계가 체포동의안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그 장관은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이재명 말대로 다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 안심하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가시라.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왜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다. 자, 이렇게 이재명 말의 허점을 날카롭게 찔렀죠. 이재명 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이것은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성남 지역의 토착비리 종합한 사건이다. 토착비리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오늘 대검에서 열린 원래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정의와 진실에 대한 책무 이행, 이것을 주문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격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위 불루인데, 이 뜻은 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에 쳐는 그물은 너무 크고 넓어서 구멍구멍이 있을 것 같지만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게 이 도덕경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회 시간에 했는데, 원래 회의에서 했는데,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또 뭐 뿐이 아니고 뭐 백현동, 뭐 성남 FC, 뭐 변호사비 불법 대납, 또 대북 송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이 여러 의혹에 둘러싸이는 이재명이 지금 방탄국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 그런 상황을 겨냥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무리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서 뭐 방탄국회를 시도해도 하늘에 쳐놓은 그 그물, 그러니까 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망은 촘촘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자, 오늘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에서 이것을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언론노조 쪽 그 입장을 많이 설명을 하는 그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뭐 정치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진보적인 이 논조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오늘에서 오늘 기자간담회,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놓고 벌인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반박이 계속 나왔다. 이 기사를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 내용 전반, 그리고 세부 주장의 요점에 대해 45분 가까이 일일이 반박을 했고, 이후에 질의응답이 벌어졌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했던 말을. 자, 일단 OBS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해명과는 반대로 검찰은 대장동을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 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놓은 바람에 김만배 일당 그 민간 업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몰아줬죠.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김문기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다. 뭐 세부적 내용에 대해 논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인 게 바로 영장 내용이다. 이렇게 마치 뭐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뭐 세부적 내용에 대해 논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본인 입장만 다 이야기하고 팩트에 대해서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뉴시스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향후 기소돼서 재판에 나가게 되면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자꾸 재판 계속 열리는데 대표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퇴도 고려하고 있느냐, 대표직 사퇴. 이런 그 날카로운 질문을 또 뉴시스 기자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향후 기소돼서 재판 나가게 되는 게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오후에 설명을 들었죠. 그전에는 본인이 경기도 조지사 할 때 2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도 뭐 도정 제대로 했다. 이걸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그전에는 절대 사퇴는 없다고 해왔죠. 그런데 지금 나를 구속시키지 않도록 비명계 의원들을 도와주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야합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으니까 사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그 야합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부적절한 것 같아.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JTBC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JTBC 기자가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다퉈야 할 것 같아. 이 말은 대표님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때 대표님도 어떻게 대표직 수행할지 계획을 짜둔 것 같은데 재판에서 사실을 이제 다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이재명이 검찰은 못 믿겠다. 재판 가서 사실을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그럼 재판에 계속 나갈 텐데 그러면 당대표직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계획을 좀 짜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럼 당대표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데 왜 이거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느냐. 본인이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해놓고 아주 날카롭죠. 그리고 또 JTBC 기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직원 모두 발언 45분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취재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한 적 있느냐고 딱 한 가지 질문했는데 여기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논쟁하면 끝이 없다고만 답변을 했다. 좀 부족한 답변 아니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한 대답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다시 막 재반박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기자들이 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지사 할 때 했던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연합뉴스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뀐 것은 대통령과 검사뿐이라는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말을 했죠.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자기를 둘러싼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것이 이 대통령과 그 수사 검사들이 바뀌고 나서 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연합뉴스 기자가 바뀐 것은 대통령과 검사뿐이라고 했는데 검찰 출석 3번 한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는 것은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계획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또 이재명은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죠. 이 한국일보 기자는 당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천권도 결단을 내려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여기 또 농담을 한다고 일단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다. 뭐 농담을 하면서 또 피해 나가려고 했죠. 연합뉴스 TV 기자. 검찰 논리를 정면 비판했는데 이렇게 계속 비판한다 해도 계속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에 부담이 되고 총선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걸 떨쳐내고 총선 승리할 방안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시아경제 기자는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또 추궁하듯이 질문했습니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올버무렸고 자 이재명 내일 그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오늘 다급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기자간담회 기자를 통해서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통해서 여론전을 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기자들에게 이 코너로 몰리는 그런 질문 공세를 당했고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서도 오히려 직격탄을 맞는 그래서 역효과를 냈다. 오늘 이재명의 기자회견은 역효과를 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